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환 교수입니다. 솔선수범님 질문 들어왔네요. 교수님, 지구 단위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질문 또 들어왔는데 읽어볼까요? 궁금한 것 이것저것 교수님께 많이 여쭈어 보는데 항상 시원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시간 나실 때 답글 천천히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 단위계 강의가 초급에 들어가 있어서 초급이 마음으로 마음 편히 듣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들어도 헷갈리네요. 자, 이 얘기 해볼게요. 지구 단위를 초급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를 초급에서 봐야 그 뒤에 나머지 과정들을 볼 때 지구 단위를 전제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지구 단위를 먼저 공부하게 하느라고 초급에 넣는 거예요. 난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로 안 돼 있으면 이후로 지구 단위계 입안이 돼서 그 뒤로 넘어가는 복합적인 개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거 초급에 넣는 거죠. 자, 근데 뒤에 이제 질문 나오는 거, 솔선수범님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제가 그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 일부 구역을 민간 시행자가 다시 지구 단위계획 입안 제한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은 아직 안 났지만 지구 단위계획 변경 고시공고가 있는 포천 1구 지구 단위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천 도시관리계획 1지구 지구 단위계획 결정 변경 포천시장 나오죠? 그래서 결정줘서 2010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용도적 변경줘서 2022년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음. 용도적 이종 일반으로 상항하면서 공동주택으로.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왔고 다시 이곳은 2010년도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것입니다. 아주 논리가 정확해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질서가 보이는데 이 질서를 못 보면 막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하신 겁니다. 질서도 설명 좀 이따 드릴게요. 자, 포천 1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조사 되어 있고 개발진흥지구였죠. 2010년대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은 포천 1,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2010년도에 들어왔고, 이게 포천 1지구 돼서 기지정된 주거용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어서 그 내용이 결정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변경됐다는 얘기도 또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구단위계획 이 2022년 여기서 2종 일반적으로 상향됐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공동주택 사업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종, 2종 더 확장됐어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2종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포천시청 도시계획과 통해보니 시행자가 TN개발과 교보자산신탁 민간사업자 시행자 입안 제한으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계획 신청서 모두 충족하여 낸 얘기가 나오고 1종, 2종으로 상향됐고 이에 따라 수용 방식으로 사업 승인됐다고 합니다. 질문.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 구역에 민간에서 공동주택 건설하겠다는 민간 입안 제한으로 지구단위 변경했을 때 도시계획과 토지계획팀 다시 통화 궁금한 것을 해결했습니다. 뭐 이건 정리됐네요. 근데 질문 2. 포천 1구 이곳이 경매물건 나왔습니다. 아래 자료 첨부 있습니다. 번지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완충 녹지 공원 이런 거 넣으면서 민간 시행자가 시행을 조성하여 지자체에게 기부 차남한 쪽으로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이 중개나 이런 쪽 강의 만들어서는 어렵고 이 개발론 쪽 강의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기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경매사관교 19기 회장이었던 김민규 회장님이 어제 전화 왔어요. 이 영상 찍는데 그러면서 어디가 자연녹지인데 이종일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시가와 예정용지입니다.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이 땅 주인이 이거를 자연녹지를 이종일반으로 확 바꿔주면 이 사람은 굉장한 이득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공공기여도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공공기여도 네가 지금 15,000평 있다면 5,000평은 공원 부지로 내놓겠다.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그럼 약속만 해서 어떻게 믿어요? 그럼 지구 단위를 딱 넣어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주차장, 공원 만들겠다는 그게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원 만든다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토지계획팀 다시 통화해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주택 사업신청 시 도로 등 도시계획설 부분이 사유지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도시계획설 부분에 사유지 동의 필요 없고 아파트 부지 내 사유지만 3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도 이제 내용에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수용권 발동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서도 토지 매입 등 동의가 안 된 나머지 자연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만 담당 공무원의 수용권 없는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알박기 씨와 저항의 씨의 문제 동의를 채고 나면 나머지 수용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담당가 잘못 말해준 건지 궁금합니다. 얘기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나중에 수용당하느냐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질문 3. 2016년 지구단위계획은 최초 지정 당시 녹지적 일종 일반주거적 변경되었고 그 이후 2020년 민간 사업 시행자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동이 있을 때 1종 일반, 2종 일반 상향이 되었는데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되면 기부채납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에 해당되는 개인이 토지 또는 수용 시 담당 공무원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협의에 보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포천시는 민간에게 협의해서 지급하는 토지가격 기준에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민간 개발의 경우 보통 일반적인 경우 보상가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 2012도 최초 지정되어 병된 용도적인 일종 일반주거적 보상이 산정되는 건지 2012도 지구단위계획 산지 이전에는 자연녹지로 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 영상으로 찍어서 들리는 사람 듣고 안 들리는 사람 무슨 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공부 확실히 우리 쪽에서 경매사관 하신 분들은 실력이 출중해지다 보니까 질문의 각도가 틀려지죠. 이런 물건 지금 경매를 받으면 이게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지금 역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아주 정리를 잘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거는 거의 1시간 강의짜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일단은 이게 지금 동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80%가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 개발되려면 건축법에 따라서는 도로에 2m가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럼 2m 접한 땅 딱 개발하려고 보면 이 주문 의미가 없어요. 왜? 주차장에 대한 얘기, 차 진입을 위해서 그 조건 주차장 관련법에서는 3m 접도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2m는 맞지만 실제로 실무는 3m예요. 지구단위 위반 제한은 그냥 위반 제한을 하게 되는 일반적 개념은 3m, 3분의 2 동의가 맞는데 여기가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러면 이런 데는 아파트 짓기 위한 지구단위는 또 80%거든요. 그러면 그쪽 법을 따라가야 돼요. 도시개발법이나 지구단위를 통해서 그 뒤에 이렇게 되는 전국적 개발의 목적의 동의율을 맞춰야 되니까 3분의 2도 나오고 80%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질문 1번의 얘기는 이거 답변을 찾으신 것 같으니까 종전 영상에서 질문했던 건 이게 질문한 걸로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경매물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지금 보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동의를 얻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 물어보는데 그림에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경매가 나온 땅이고 지금 보시면 이 경매 나온 땅이 보이죠? 클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원래 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은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다시 이 위반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이거를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아파트 짓겠다 이러면 아파트 짓게 되는 부분이 80%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 80%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동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딱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졌다면 종상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는 이루어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중에 이 지구단위 일부 변경해서 이 지구단위 우리가 위반 제한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파트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게 주거개발진흥지구인데요. 집들 짓기 좋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으로 지정됐는데 여기 우리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지구 단위로 용도 상향되는 걸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의 80% 동의가 그때는 필요한 거예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지구 단위는 80%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도로 접도 건축법은 2m, 주차장 관련법은 3m처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지구 단위 일반적 제한 위반자는 3분의 2지만 아파트 질 때는 아파트에 해당 부위에 80%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거 토지의 일부는 공원, 일부는 완충녹지, 일부는 도로에 포함되어 잔여지는 공동주택 부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잠깐 펜을 좀 꺼내 볼게요. 질문의 난도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토지의 일부는 공원, 좋습니다. 공원 들어가네요. 일부는 완충녹지, 일부는 도시계획설 도로에 포함되고 잔여지는 공동주택 부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민간사업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설,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민간시행자가 시행 후 조성하여 지자체 쪽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여기 보면 공공기여도 보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지구단위가 넣은 건데 야, 여기 좀 싹 묶어갖고 이 자리 보면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섹터들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 여기 있는 이 섹터들을 다 묶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해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 넣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종 지구단위 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할 때는 이 아파트 짓겠다는 내용에 80%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80% 동의가 필요한 거 이때는. 그럼 80% 동의해서 여기가 2종 일반적으로 바뀌어서 아파트를 짓게 됐다면 얘들은 이 아파트 지을 때 공공기여도가 뭐냐? 요 부지들을 다 매입해서 우리가 1종을 2종 바꿔서 아파트 크게 짓는 만큼 이득 남은 돈으로 여기 있는 데를 우리가 땅 다 매입해서 공원이나 도로로 내주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단 얘기예요. 이게 부동산 개발론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의하고 싶은 공공기여도 과정, 1,000만 원짜리 과정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쪽 하는 건데 이걸 제가 못하는 게 요즘은 시행사업 자체가 맛이 갔어요. 안 됩니다. 지금은 PF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 들으면 쓸모가 없어서 이건 먼 훗날 경기가 좋아질 때 다시 하겠죠. 그러나 그쪽에서 강의가 싶은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 시가 예를 들어서 포천이라면 포천시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공원으로 지구단위로 바꿔주면 여기 80% 동의였고 얘들이 아파트 높게 짓는 대신에 이런 데 땅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지들이 민간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으로 포천시에 내놓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게 구리시면 구리시에다 동두천시면 동두천시에다 낸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직접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수용권으로 발동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방에 해결되죠? 질문 2.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간사업 시행자는 여기서 민간사업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 내 도시계획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을 민간 시행자가 아파트 짓고 지자체 쪽에서 이거 다 수용해 민간 시행자가 수용해서 지자체 쪽에 다 기부 체납하는 형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등에 대한 이걸 보면 여기는 도시계획설 부지 분의 사유지에서는 주민동의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건 있죠. 자동안 까는데요. 이런데 지금 경매물건을 내가 딱 받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런데 우리는 뭐 동의하면서 알박기 할 건 없어요. 여기 아파트 짓게 되는 건설사업 시행자 쪽에서 이쪽에 아파트 부지가 있었잖아요. 예. 아파트 부지가 있다면 아파트 시행자 쪽에서 여기서 아파트를 시행하면서 아파트를 이쪽에다 시행하면서 아까 있었던 아파트 시행부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80% 동의해서 시행했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얘들 시행자 쪽에서 수용권을 가져요. 얘들이 뭐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행자가 된 이들이 이 땅을 수용해요. 이때부터는 보상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경매로 이 땅을 받았다면 내가 뭐 동의하면서 알박기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얘들은 나중에 수용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용을 당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주택법에 따라 여기는 아파트 짓는 거니까 주택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공동주택 예정지인 여기는 주택법으로 가고 이쪽에 대한 건 이제 주택법으로 가면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80% 동의했다면 그 동의에 따라 그 주택법에 따라 우리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공부한 대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보상의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럼 누가 보상하느냐? 이게 포천시면 포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한다고요. 이 시행자가 무슨 뭐 K토건이다 그러면 K토건이 이걸 하게 되는 거고 얘들이 이거에 대한 수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게 된 이 땅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은 정리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질문 3 이게 이제 이 질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여기다 동의해서 알받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주택법에 자녀지는 매수 청구 일정의 협상에 대한 얘기 80%까지 내용 뭐 이런 건 주택법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또 혼돈된지 모르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쪽은 주택법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공원과 도로 만들면서 얘들이 수용을 한다고요. 수용을 할 때 이걸 얼마를 줄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이런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1종 일반적으로 바뀌었고 이반 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었을 때 이 1종 일반이 2종 일반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용도 지역에 대한 얘기가 2010년도에 지구단위가 먼저 바뀐 거예요. 이 지구단위 바뀔 때 어느 날 2020년도에 아파트 지니까 그거 맞춰서 이거 얘들 아파트 짓는 지구단위 전제 조건으로 바뀐 게 아니니까 2020년도 그걸 몰랐잖아요. 2010년도에 바꾼 거라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바뀔 때 여기에 대한 얘기 1종 일반으로 되었고 이때 1종 일반 되었네요. 1종 일반이 이때 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조사할 때 2020년도 이 지구단위를 근거로 해서 애들이 1종을 2종으로 바꾸면서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사업을 제안했다면 기부 체납되는 도시시설, 도로, 공원 등에 대한 개인 등 도로 수용 시는 요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이때 보상가 기준은 1종 일반적으로 산정하는 게 맞죠. 자연녹지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미 지구단위를 통해서 주거개발진행지구였고 주거개발지가 1종 지구단위 된 거고 1종 지구단위 2종 지단 넘어올 때는 1종 지단 돼 있으니까 된 거예요. 2종 지단을 지정하려고 1종 지단 지정한 게 죄송합니다. 1종 일반적으로 지정한 게 먼저 되고 2종 일반적으로 지구단위를 통해서 온 거지 2종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으려고 1종 일반적으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개발익 배제 원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여기는 1종 일반적으로 돼 있고 요거 보니까 요거 2종 지단 올린 거라고요. 2종 참 일반적으로 올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1종 일반적으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 보세요. 야, 천천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연 녹지예요. 근데 이게 주거개발진해 주니까 1종 일반적으로가 된 거 이렇게. 1종 일반적으로가 이렇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분홍색. 1종 일반적으로가 이렇게 됐다고요. 이 자리가. 그럼 이 자리는 이제 1종 일반적으로가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서 1종 일반적으로가 됐는데 지구단위가 있으니까 까짓 거 2종 일반적으로 엎었다고요. 그럼 2종 일반적으로 엎으면서 요 자리가 수용당한다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요? 1종 일반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했어요. 이건 진짜 개발론 쪽인데 확실히 우리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 질문 내용 다릅니다. 그럼 이런 거 보상가 따질 때 요거를 1종으로 따질지 2종으로 따질지도 잡고 이 내용이 지금 뭘로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로 갈 텐데 일부는 이 경매원 땅의 일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얘기로 환가되는 거고 일부는 수용 보상 얘기로 환가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입체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자, 아주 질문 굉장히 고퀄리티 100점 만점에 100점 줄 수 있는 질문 들어와서 저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질문할 정도의 수강생을 제가 교육시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